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20년 5월 18일, 그러니까 5.18 4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문재인 대통령 광주에 내려가서 끊임없이 역사에 대한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 하는 취지로 얘기했습니다만, 정작 바로 세워야 될 역사는 윤미향으로 대변되고 있는 정의기억연대, 이른바 정대협이죠. 지난 1990년, 91년부터 30년 동안 어떤 일을 해왔는지, 최근에 보면은 이용수 할머니 얼마 전에 양심 선언 이후에 지금 거의 폭격을 맞은 듯 하고 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반구 한마디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입만 열면 일본을 극복하자, 죽창을 들자 이야기했던 분들이 과연 할머니들을 이토록 분노케 하는, 또 국민을 분노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얼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이미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4년 위안부 할머니 33분이 정대협, 우리를 앵벌이로 판 악당이다 라고 분노에 성명을 갖다 대대적으로 발표하고, 그 2004년 1월입니다. 2004년 1월 신미자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 33분은 위안부 2번 울린 정대협 문을 닫아라 라는 제목의 비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당시 33분 할머니들을 중심으로 직접 꾸린 별도의 위안부 할머니 모임인 세계평화 무궁화회 명의로 발표된 성명이었습니다. 이 성명 발표 2달 후인 2004년 3월에는 신미자 할머니 등 피해자 13분이 정대협과 나눔의 집, 이 정대협과 나눔의 집이 지금 정의연의 모태입니다. 정대협과 나눔의 집을 상대로 모금행위 및 시위동원, 이 수요 집회 얘기하는 겁니다. 시위동원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습니다만은 법원은 이를 기각했죠. 2004년 당시에는 이게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용수 할머니의 그 폭로 기자회견과 그 당시 16년 전에 그 할머니들, 무궁의 할머니들의 그 내용이 거의 일치하다는 점에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제 무궁화회 회장이었던 신미자 할머니는 2004년 11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임을 인정받은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2008년에 작고하셨습니다. 윤미향 당선자는 2004년 그 당시에 정대협 사무총장이었고, 이듬해 즉 2005년 2월부터 계속 상임대표를 맡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위안부 2번 울린 정대협 문을 닫아라 라는 신미자 할머니와 33분 할머니들의 그 성명 전문을 갖다가 제가 대신 낭독해서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여 분 정도 되는 아주 긴 이야기인데, 그 할머니들이 16년 전에 했던 그 이야기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만큼만 반영되었더라면 이와 같이 16년 동안 그들이 최근에 드러난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그 수많은 작태, 펜션 이야기, 아마 이것은 애진하게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는가.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이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입만 열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얘기하는데, 과연 위안부 2번 울린 정대협 문을 닫아라 하는 33분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름으로 고발한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과연 과정은 공정했으며 결과는 정의로운 것인가, 정말 위선의 극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 정대협이죠. 만약 누군가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정대협이 무슨 일을 하는 곳이냐고 묻게 된다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명칭을 액면 그대로 해석해 보자면, 한국을 대표한 시민단체로 태평양 전쟁 당시 한 일본군 정신대로 끌려간 위안부 문제를 총체적으로 다루어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한편, 위안부 할머니들에게는 큰 버팀목 역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는 모두가 허구일 뿐 실제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팔아서 자신들의 입속만 채운 사람들의 집단이며 위안부 할머니들을 2번 울린 사람들이다. 정대협이 발족할 당시인
1990년 11월 16일 당신들은 정대협 간판을 내걸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과 한일 간의 왜곡된 역사 바로잡기를 위해 정대협을 발족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역사에 묻혀 숨죽여 살아온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얼마나 가슴 벅찬 구호처럼 들려왔는지 지금도 그때 일을 기억하면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토록 그렇게 눈물 겹도록 흘린 눈물은 당신들의 본래 모습이 하나씩 들추어지면서부터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이 정대협을 분노의 찬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발족의 변에서 밝힌 바 있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과는 정반대의 길을 달려왔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정대협 관계자들이 위안부 문제를 빌미로 자신들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좀 더 거칠게 말하자면 당신들은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역사의 무대에 앵벌이로 팔아 배를 불려온 악당들인 것입니다. 이미 정치인으로 둔갑해 이 글을 갖다가 할머니들이 발표한 건 2004년 노무현 정부 2년차입니다. 이미 정치인으로 둔갑해간 이미경 의원이죠. 지은이는 그 당시 여성부 장관입니다. 이미 정치인으로 둔갑해간 이미경과 지은이를 포함해 정대협의 전현직 관계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입이 닳도록 주장해온 일본군 위안부 범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 그리고 법적 보상을 위해 당신들은 지금까지 한 것이 무엇이었나요? 일본 놈들이 누누이 강조해왔던 법적 대상은 국가 간 이미 끝났다는 점을 일본 재판소에서도 마찬가지로 1965년 한일협정 당시 종결된 것으로 결론을 내린 데 대해 왜 단 한 번도 일본 법정에 나가 따져 묻지 않나요?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은 10년을 넘게 사비를 털어가며 일본을 오가면서 법정 투쟁을 벌여왔는데 말입니다. 일본 놈들이 수차례 걸쳐 국가 간 배상 문제는 끝났다는 주장에 대해 설령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국가 간 배상과 관계없이 개인적인 배상은 유효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손 치더라도 최소한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일협정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배상 문제가 어디까지 협정서에 올라왔는지 그 내용을 따져 물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지금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더군요. 혹 침묵의 대가로 발족한 이래 1998년까지는 정부로부터 일정액의 정보 보조금을 타내 정대협을 운영해왔고 그 이후부터 즉 1998년부터 지금까지는 각종 프로젝트니 뭐니 하는 것을 만들어 편법으로 정부 지원금을 타내 국민 혈세를 축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당신들이 말한 위안부 인권 회복 운운에 대해서 위안부 할머니들은 치를 떨고 있습니다. 먼저 원론적인 질문 하나 할까 합니다. 대체 15년 동안 위안부 인권 회복을 위해 무엇을 해왔는지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로서는 전혀 체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대로 인권 유리는 당신들로부터 받은 게 참으로 많았습니다. 한 가지 실례로 1997년 2월 27일 정신대 문제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윤종옥이라는 당신들의 대표, 윤종옥은 그 당시에 정대협 대표입니다. 윤종옥이라는 당신들의 대표가 한 말 기억하십니까? 아시아 여성기금을 받는다면, 아시아 여성기금은 일본에서 주도해서 그 당시 민간 차원에서, 민간 베이스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보상하겠다는 취지의 기금입니다. 아시아 여성기금을 받는다면 자원에 나간 공창이 되는 것. 공창은 창녀란 뜻입니다. 공개적 창녀. 아시아 여성기금을 받는다면 자원에서 나간 공창이 되는 것이라고 공개석상에서 떠들어댔던 일. 그것이 인권 회복을 위한 발언이었나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을 세치어로 조잘된 윤종옥 같은 사람이 대표로 있는 정대협은 분명 책임지지 못할 인권 유린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몇 년만 젊어 거동할 수만 있었다면 당장이라도 윤종옥 2년의 입에 줄이를 틀고 싶은 심정뿐입니다. 아울러 아시아 여성기금에 대해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창이라는 말까지 듣게 된 그 기금이 당신들이 주는 돈입니까? 한 가지 예로 지나가는 길에서 술 취한 미친놈이 여자 행인을 강제로 끌고 가 윤관을 했다 손 칩시다. 당시에는 그가 누군지 몰랐다가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 그 취객의 자손이 나타나 피해 배상 문제와는 별도로 가족들이 모은 위로금이니 이것이라도 받아준다면 우리 가족들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죄스러움을 씻을 수 있겠습니다 며 애원해 그 피해 여성이 그 돈을 받았다면 그것이 창녀짓의 대가로 받은 것입니까? 참 이 할머니들이 진짜 절절해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주는 위로금을 당신들이 뭔데 공창 운운하면서 우리를 2번 울리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7명의 위안부 할머니들이 아시아 여성 기금을 받았다고 해서 당신들은 무슨 짓을 했습니까? 공개적으로 7명 위안부 할머니들을 대놓고 매도하는가 하면 정부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가엾게 여겨 일괄 지급해 주기로 한 보상금 3,150만 원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람들이 바로 정대협 당신들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나요? 우리의 동료인 위안부 할머니 7명만 아시아 여성 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정부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가슴에 한이 남아있는 것 당신들은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아시아 여성 기금을 받지 못하도록 당신들이 그렇게 방해하고 통장 계좌를 수시로 확인하고 전화로 공갈 협박을 일삼아도 대부분의 할머니들이 형편이 어려워 아시아 여성 기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당신들은 왜 모른 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즉 7명 할머니를 갖다가 타겟으로 삼아서 이른바 조리 올렸다는 겁니다. 이에 우리 무궁화회 할머니들은 모두는 당신들의 집요한 방해 공작으로 정부 보상금을 받지 못한 7명의 할머니들에게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정부 보상금을 빠른 시일 내 지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방해 공작을 펴왔던 국회의원 이미경과 여성부 장관 지은이가 정대협 출신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앞장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항의합니다. 정대협에 관계하고 있는 당신들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할 일이 또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알고 있기로는 당신들 대부분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크리스찬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대협 핵심 멤버는 거의 99.9%가 이화여대 출신입니다. 해서 하나님 이름으로 당신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1991년 1월 16일 미야자와 일본 총리 방한을 계기로 대사관 앞에서 정신대 문제를 위해 시작한 수요 집회를 계기로 92년 1월 8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 수요 집회를 왜 지금까지 끌고 나가는 것입니까? 할머니들을 꼭두각시처럼 앞장세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주 수요일이면 어김없이 열고 있는 수요 집회의 진정한 뜻이 무엇입니까? 일본은 한일협정으로 이미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대한 배상은 끝났다고 하고 한국 정부나 매국노 김종필은 입을 다물고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 할머니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당신들의 속셈을 알고 있습니다. 이 대목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할머니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당신들의 속셈을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수요 집회를 계속해야 정대협이라는 배가 항해할 수 있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국내에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한결같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수요 집회를 꺼려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다시는 우리를 앵벌이로 삼는 노름에 놀아나지 않겠다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현재 수요 집회에 그나마 참석하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누가 있습니까? 기껏해야 중국에서 들어온 중국 위안부 할머니들이 고작 아닙니까? 경고합니다. 이제 다시는 할머니들을 앵벌이 삼아 자신들의 명분 쌓기에만 급급한 수요 집회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진정 당신들이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당신들이 위안부 할머니들 위한답시고 전국 각처에서 손을 빌려 걷어들인 성금이나 모금액이 전부 얼마입니까? 그 많은 돈 대체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모르는 국민들은 그 모금이나 성금이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전달됐을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린 당신들이 걷어들인 성금이나 모금으로 수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당장 고해성사하고 국민들 호주머니를 턴 돈들을 모두 사죄를 터는 한이 있더라도 토해낼 것을 촉구합니다. 또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1999년 3월 3일 교육관을 개관한 데 이어 2001년 6월에는 전쟁과 여성인권센터, 가칭입니다. 가칭 전쟁과 여성인권센터를 설립했더군요. 위안부 할머니들을 홀로
위안부 할머니들은 홀로 어렵게 생활하며 병마와 싸우고 있는데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권을 회복시킨다는 일을 한다는 당신들은 정대협이 살아날 길만 찾는데 혈안이 된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즉 가칭 전쟁과 여성인권센터입니다. 그곳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위안부 할머니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세상에 알린 위안부 실태 증언을 비디오로 제작해 돈을 받고 상영해 주는가 하면 책으로 엮고 책 장사하고 시민들을 상대로 강의료 받아가며 호의호식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야, 이번에 안성 저 절절히 와닿습니다. 그 일본 과자 놓고 보니까 삼겹살 파티, 맥주 파티였더군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분명 당신들이 걷고 있는 행실에 대해 죄라 말할 것이며 언젠가는 그 죄값을 지불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정대협 사무실에서 이름만 달리하고 있는, 참 이놈들도 참 보면 기가 막힌 놈들인 게 보면 문어발식 경영을 하는 거예요. 또한 같은 정대협 사무실에서 이름만 달리하고 있는 한국정신대연구소, 소위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조사와 위안부 관련 자료를 연구하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교육, 홍보활동 및 관련 운동단체와 연대사업을 한다는 그것은 정대협이 위장한 또 하나의 정대협이 아닙니까? 1998년 정부로부터 정액 보조금이 중단된 이후, 그러니까 1998년까지는 정부 보조금이 나왔던 모양입니다. 1998년 정부로부터의 정액 보조금이 중단된 이후 정신대 연구소 이름으로 대체 얼마나 많은 국민 혈세를 흡혈귀처럼 빼먹고 있습니까? 얼마 전 당신들이 여성부로부터 3억 원의 예산을 타내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다는 것입니까? 적어도 실태조사를 했다고 한다면 위안부 할머니들이 살고 있는 집을 직접 찾아 어떻게 살고 있고 확인을 해 그 실정을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 33명의 무궁화의 할머니들은 그 어떠한 곳으로부터도 전화나 방문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실태조사를 했다는 것이며 그 돈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당신들은 분명 국고를 이용하거나 횡령한 것입니다. 정대협 출신의 지은이가 여성부 장관이 되더니 정대협과 짜고 3억 원의 국고를 유용하거나 횡령한 사실을 과연 노무현 대통령은 알고 계신지 참으로 궁금하기만 합니다. 또 그 같은 행각을 일삼았던 정대협 출신들이 정계에 속속 입문하는 것을 보고 노무현 대통령 사람을 볼 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33명의 무궁화 자매 소속 위안부 할머니들은 매일 밤 십자가 앞에 두 손을 모아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우리를 두 번 죽이고 있는 정대협 사람들을 몰아내 주시고 다시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팔아 배를 불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간구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들린다면 같은 하늘 아래서 같은 하나님께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들의 작은 기도를 듣게 된다면 정대협의 간판을 내리고 그동안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지은 죄를 속죄하십시오. 그날이 속히 오기만을 서원하며 우리 33명의 위안부 할머니들은 지금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004년 1월 태평양 전쟁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모임 세계평화무궁화의 33분 33일 일동. 참 눈물이 나는군요.